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박동입니다. 우리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 피부에서 특히 얼굴에서는 티가 납니다. 창백해지고 좀 푸석푸석해지고 가려워지기까지 하지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입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변화. 입 안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해 보신 경험들은 한 번쯤 다 있으시죠. 혓바늘이 돋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입술이 부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원인과 종류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죠.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김병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의의료원 치과에 근무하는 김병호입니다. 네, 제가 TV 닥터를 굉장히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구내염으로 얘기를 하는 건 오늘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입속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통칭해서 선생님 그냥 구내염 이렇게 제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이 맞습니까? 구내염? 구내염이라고 하면 입안에 혀도 있고 볼도 있고 치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조직들이 많거든요. 그 연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을 다 구내염으로 통칭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형태나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도 분류하기도 하고요. 색깔에 따라서도 분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형태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암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잘 생기는 아프타성 구내염처럼 이렇게 움푹 파여서 궤양으로 생기는 경우도 약간 하얗게 되고 막 그렇죠. 많이 아프죠. 아프지. 그리고 수포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물집처럼 생기는 헤르페스 같은 거, 대상포진 같은 것도 다 구내염에 들어갑니다. 입안에 생기는 건 혓바늘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연조직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혀에도 있고 볼도 있고 치은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보면은 암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이제 그 부분에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죽으면서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 드리기에는 좀 지저분하게 형태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그냥 평평하게 보이는 이런 전암 병소 중에 하나인 평평태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얗게 우리가 우유 먹은 것처럼 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 캔디다증, 진균에서 생기는 것도 있고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헤르피스 같은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입 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피부가 아니라 점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쭉 병명들이 위 안에 생기는 위점막의 병명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연조직에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비슷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위내시경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것들 조금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비슷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흔하게 하실 수 있는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입안에 뭐가 병이 생긴다고 하니까 내가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 보는 상대방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양치질을 안 해서 구내염이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양치질 안 해서 구강위생이 불량해지면 생긴 구내염이 좀 심각하게 좀 더 악화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게 구내염이 생기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을 오히려 못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내염 생긴 경우에 양치질 잘 안 되니까 구강청결제 요즘 흔히들 말하는 각을 많이 사용하라고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간혹 이제 캔디다증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구강청결제 쓰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청결제를 쓰기 전에 치과에서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시고 확인하시고 쓰시는 게 권해드리죠. 면죄부를 주셨습니다. 대체로 이제 양치질을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면 아파서 양치질을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면역 안 좋으신 분들 이런 얘기가 잠시 나와서 그러면 틀니나 이렇게 보정 장치 같은 거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 관리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이분들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까?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이게 보통은 외상성 궤양 같은 경우에는 그 교정기의 철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찔려서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간혹 이제 틀니에 의해서 생기는 게 캔디다증, 의치성 캔디다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틀니 닦는다고 예. 칫솔에 치약 묻혀갖고 막 닦다며 보면 예. 틀니 표면이 이렇게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예, 이제 거기에 거친 표면에 우리가 진균 곰팡이들이 네. 생기고 증식해서 그러면 캔디다증 같은 경우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치 같은 경우에는 칫솔이나 치약을 써서 닦아주시지 말고 예. 의치 세정제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죠. 이렇게 퐁 담가두는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좋죠. 예, 예. 틀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 경험으로는 그 틀니 쓰시는 분들 중에 왜 틀니가 이제 잘 안 맞아서 안 맞는데 갈아서 이제 쓰셔야 될 때가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쓰셔서 상처가 계속 남고 이렇게 막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틀니가 안 맞아서 이게 자꾸 연조직에 자극을 주면 네. 섬유종이라고 해서 잇몸이 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니를 재제작하거나 네. 아니면은 틀니를 수리해서 예. 잇몸에 맞게 형태를 바꿔주면 예. 그 섬유종 같은 경우에는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섬유종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말랑말랑한 연조직 같은 걸 잘라내서 예. 그걸 틀니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다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틀니는 보험 적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또 한 번 맞춘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연세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재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요거 좀 말씀을 해주시면.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 한번 적용 받으시면 예. 7년 동안 예. 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틀니 수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 한 번 정도씩 네. 치과 하신 데 가셔서 예. 점검하면서 틀니 안 맞으면 좀 수리하시고 하시면 그렇죠. 오래 잘 쓰실 예, 수 예. 있죠. 잇몸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틀니도 한 번씩 교정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도 다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기 때문에 아프터성 구내염, 구내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딸려 나오는 게 베체트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생님. 이게 쉽지 않은 병인데 이걸 알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치과에서 다루는 병은 아니고요. 예. 보통 이게 유전적 성향이 있는 이제 가족력이 있는 네. 20, 30대 젊은 남자들한테 잘 생기는 건데요. 네.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이 이제 베체트병 증상 중에 하나로 나오니까 예. 아마 같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데 이제 네.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는 아프타성 구내염 말고 피부에 홍반성 결절, 뭐 외음부의 궤양, 그다음에 눈에 이제 생기는 포도막염 이런 것 때문에 예. 같이 생기는데 그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이 겹쳐지면 이제 예. 베체트병을 의심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생리식염수 주입해서 하는 패세지 테스트라고 해서 네. 그걸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구내염, 뭐 아프타성 구내염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이게 그 베체트병은 사실은 희귀 질환이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통은 보시는 질환인데 이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구내염이 있다 보니 연관 검색으로 자꾸 그렇죠. 나오는 예. 것 같습니다. 아프타성 예. 구내염하고 연관 예, 검색어로 한번 같이 베체트병도 희귀 질환인데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흔한 것부터 일단 들어갈게요. 그냥 우리가 보통 혓바늘 얘기하고 입안에 뭐 돋았다고 얘기하는 그거 아프타성 구내염. 정확한 병칭은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맞습니까? 뭐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 궤양.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예, 하고요. 예. 리컬런트 아프타성 얼서라고 예. 얘기하는데 뭐 이제 말 그대로 궤양입니다. 그냥 네. 허는 거죠. 허는데 이제 아프타성 궤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그랗거나 아니면 타원형으로 해서 아주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네. 이렇게 하얗고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입안에 궤양이 생기면 아프타성 궤양 말고도 종양에 의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궤양이 생긴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종양에 의해서 생기는 궤양하고 아프타성에서 생기는 궤양하고 이게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양에 의해서 생기는 궤양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낫고 예. 이제 크기도 점점 커지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계도 좀 불명확하게 이제 우글쭈글하게 뭐 좀 보기 싫은 형태로 예.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궤양이 생겼는데 이게 1주일, 2주일 지나도 안 낫는다. 그러면은 이제 종양에 의한 궤양이 아닌지 의심을 또 한번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프터성 구내염으로 인한 궤양이라면 이건 1, 2주 안에 낫는다. 저절로 그렇게 보시면 낫는다. 되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보통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때 주로 생겼던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에 봐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 느낌이 맞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보면은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 스트레스 받고 몸 피곤하고 하면은 예. 아프터성 궤양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아프타성 궤양이 생겼다 이러면 몸이 많이 피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집에서 좀 쉬어주는 게 제일 좋고 예. 그다음에 아프타성 궤양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 불균형 이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다이어트 생겨요.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양제나 비타민, 복합 비타민제 이런 거 좀 드시면 예. 좀 생기는 빈도가 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 드리죠. 예, 그러면 실제로 비타민제 같은 거 드시는 게 도움이 되나요? 예,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도움이 되죠. 예. 예. 안만 해도 면역력도 좀 강화시키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좀 연령대도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연령도 상관이 있습니까? 연령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몸이 피곤하고 안 좋은 분들, 면역력 결핍된 분들 이런 예. 분들한테 잘 생긴다고 보시면 예. 되죠. 큰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 1, 2주 안에 저절로 낫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아픈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치료 안 해도 됩니까? 아프타성 궤양 같은 경우에는 치료는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예. 궤양이잖아요. 예. 위궤양 한번 겪어보시면 쓰리죠. 예, 아프고 예. 잠도 안 와요, 선생님. 근데 입에는 항상 뭐 먹어야 되잖아요. 예. 안 먹으면은 굶어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맵고 짜고 이런 음식 먹으면 아프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아픈 거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포마취제 같은 거 발라서 예. 안 아프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우리 그 알보 뭐 이런 거 있고 네네네. 뭐 예. 이런 걸로 해서 소독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입안에 뭐 혓바늘 돋았을 때 바르는 오라 뭐 이런 연고 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연고로 해서 통증 경감시켜주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빨리 나으라고 하는 거 치술질이 안 되니까 네. 구강청결제 가글 네. 같은 거 써서 좀 도와주라고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흔한 거 헤르페스성 구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우리가 얘기하면서 뭐 이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대상포진의 원인 바이러스로도 헤르페스가 나왔고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구내염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뭐 1형하고 2형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예. 어차피 헤르페스 심플렉스로 바이러스에 의한 생기는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한번 감염되면 예. 그게 안 낫고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예. 우리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고 피곤하면 네. 그 신경절을 따라서 신경 말단 부위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헤르페스는 한번 생긴 부위에 똑같은 부위에 또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이 너무 많이 피곤하고 예. 너무 많이 안 좋고 예. 하면은 그 부위 항상 생기는 부위 항상 생기죠. 이게 대상포진이랑 거의 뭐 원리가 예, 같네요. 같죠. 그죠? 예,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대상포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코 주변에 생기고 어떤 네. 분들은 입 주변에 생기고 이렇게 네. 같은 부위에 항상 같이 생기는. 예. 근데 여기 이제 입 주변에 생기니까 그 아프타성 구내염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모양이 특징이 조금 있죠, 이게. 수포 형태로 생깁니다. 수포. 예. 물집처럼. 네. 근데 이제 물집이 터지면 예. 궤양처럼 되기도 하고요. 그럼 아니면은, 헷갈리게 되는 거고. 예. 가피가 형성돼서 이렇게 덮여 있고 딱지처럼 예. 앉으면 이제 그거 막 떼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아프타성 구내염처럼 아프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냥 뭐 환자분마다 틀리겠지만은 예. 안만 해도 궤양이 되면 아프겠지만 예. 그냥 처음에 생기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조금 차이가 있네요. 아픈 것도 조금 덜하고 수포가 생긴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니까 예. 아프타성 구내염에서 쓰는 이 치료제를 쓰면 예.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모라메땡 이런 거 바를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바이러스가 원인이니까 바이러스를 잡는 치료를 해야 된다. 네. 조금 빨리 낫고 싶으시면 예. 이제 알코올에 약하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예. 그래서 이제 알코올 거즈 같은 걸로 좀 닦아주시면 주소 좋고. 조금 빨리 낫고요. 예. 아. 하지만 재발 또 할 수는 있다. 아까 말씀드린 완치는 안 됩니다. 예. 이게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신경절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신경을 공격해 버리면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감각이 되지. 예. 그건 한 그러니까 점, 그대로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몸 안 좋으면 나타나고 네. 또 몸 상태 좋아지면 들어가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신경절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는 언젠간 우리 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보통 얘들이 선생님 언제 들어오게 되나요? 보통 영유아기 어릴 영유아기 때, 때, 예. 접촉이나 비말에서 많이 감염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만, 아, 저거 싶은 그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프타성 재발성 구내염 사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들 분들은 이렇게 지금 나타납니다. 자, 다들 보고 계시죠? 자, 선생님 보시면 이게 지금 입술, 아랫입술 안쪽, 그죠? 그다음에 네네네. 뭐 잇몸에도 생기고 입천정에도 생기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프타성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한 살이 생깁니다. 연조직. 딱딱한, 예, 네, 예. 딱딱한 살 말고 예. 말랑말랑한 연조직이 생기고요. 예.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라든지 네. 그 사이즈 자체가 크기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예. 그래서 한두 개씩 생기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개가 생겨서 뭉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생기면 이제 아프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아파서 아프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 이렇게 동그랗게 생깁니다. 많이 예. 헐어서. 아이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지금 아파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웃어서. 근데 대충 사진으로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고요. 사진이 또 있습니다.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또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약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아프타성 구내염은 연조직이 생기고요. 네.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경조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딱딱한 데 생긴다고. 딱딱한 조직.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입술 쪽 아니면 네. 생겨도 입천장 네. 딱딱한 데 그런 데 가카치은이라고 해서 딱딱한 예. 부위에 생긴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요 사진 보면은 수포로 이렇게 볼록하게 물질처럼 올라오고요. 그렇죠. 그게 터지면 궤양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터져서 피딱지처럼 앉으면 이제 딱 가피가 생겨서 이렇게 네. 상처가 났는데요. 네. 예. 이게 보면은 흉터가 생길 것 같은데 흉터도 안 생기거든요. 안 생기고. 그냥 깨끗하게 났고요. 예. 그러니까 뭐 수포로 이렇게 생겼을 때 초기에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고라든지 이런 거 발라주기도 하고 항바이러스 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거즈 같은 걸로 좀 닦아주시면 예. 아까 말씀드린 기간보다는 조금 빨리 일주일 안쪽으로 네. 그렇게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구내염 두 가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프타성 재발성 구내염, 그다음에 헤르페스성 구내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캔디다증 구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캔디다라는 게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곰팡이를 말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곰팡이. 입안에 곰팡이 감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무좀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예. 되죠. 예. 우리가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캔디다 같은 경우에는 캔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군, 진균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균이 있으니까 예. 이게 잘 안 생기는데 네. 세균이 사라지면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세균이 캔디다를 누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캔디다랑 이렇게 그러니까 곰팡이랑 세균이랑 서로 같이 공존하면 세균이 있으면 예. 곰팡이가 많이 안 생기는데 이제 세균이 너무 세균 숫자가 확 떨어지면 아, 곰팡이가 증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얗게 예. 이렇게 보이는 게 캔디다증. 예.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백태기인 거랑도 약간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네네. 하얗게 끼어 있는 이게 곰팡이인 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지르면 벗겨집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얗게 백태킨 것처럼 보이면 이제 캔디다증을 많이 의심하고요. 예. 아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틀니 네.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 틀니에 의해서도 캔디다증 생깁니다. 예. 예, 그리고 하얗게 보이는 병소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갛게 좀 보이는 병소도 있고요. 음. 캔디다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캔디다증도 뭐 위막성 캔디다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얗게 보이는 예. 그런 것도 있고 홍반성 캔디다증, 빨갛게 보이는. 예. 그다음에 증식성 캔디다증에서 이렇게 예. 부풀어 오르듯이 막 이렇게 자라는 캔디다증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고 조금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실 때 입 안에 원래 있는데 세균들이 원래 득세를 하고 있을 때는 캔디다가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세균들이 가라앉으면 이 곰팡이들이 득세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선생님 그럼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 뭐 에이즈나 면역결핍 환자들, 아, 그 다음에 우리가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항생제를 아주 장기간 쓰시면 예. 세균 숫자가 많이 줄잖아요. 세균 죽으라고 항생제를 먹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세균이 줄면 예. 곰팡이가 곰팡이가 득세하는 늘어난다. 아, 그런 예.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국소적으로 음. 두경부 쪽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 화학적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침 분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구강 건조증이 아주 심해지시면 캔디다증 좀 생기고요.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치성 캔디다증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죠. 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르신들한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선생님 그러면 치료는 곰팡이 잡는 그 항진균제들을 쓰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항진균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좀 치료제 보시면은 네. 먹는 치료제도 있고 바르는 바르는 것도 치료도 있고. 있고. 예. 근데 이게 좀 독성이 좀 세니까 예. 이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체내 흡수가 안 되니까 예.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이 좀 심하시니까 예. 심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문의하고 좀 상담해서 어쨌든 간에 약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진단하는 게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빨리 보고 빨리 약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나중에 많이 자라버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틀니 관리가 잘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입안에 곰팡이균들이 자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조금 비슷한데요. 편평태선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건 피부과에서 제가 한번 들어봤던 질환인 것 같은데 이게 입안에서 또 생기는 모양입니다, 선생님. 네, 뭐 이제 보통 40대 중년의 여성들한테 좀 예. 생기는데요. 캔디다증하고 비슷하게 하얗게 보이니까 예. 서로 이제 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우유 같은 거 먹다가 남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라떼 남은 같은 거 것처럼- 마시면 이렇게 돼요. 네. 그렇게 형태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하얀 선처럼 이렇게 사진상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혀에도 이렇게 하얗게 우유 찌꺼기 남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게 다 하얀 병소들이 많으니까 예. 서로 이제 구분을 좀 해주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치료제가 조금 틀리니까 치료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예. 틀리니까 구분해 주시는 게 좋죠. 선생님, 그러면 편평태선이라는 게 이게 무슨 병입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곰팡이랑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면역성으로 생기기도 하고 예. 알러지로 생기기도 하고 뭐 다양한 원인에서 생기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죠. 예. 그냥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알러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금속 알러지에서 입안에 있는 보철물 했을 예. 때 금속 알러지에서 생기기도 하고요. 예.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캔디다하고 평평태선하고 둘 다 하얗게 보이는데 예. 이게 문지르면 예. 캔디다는 벗겨지고요. 벗겨지고. 아까 곰팡이니까 예. 곰팡이 벗겨지고 예. 평평태선은 안 벗겨지고 이거는 그렇게 곰팡이가 아니니까.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선생님 뭐 혀를 씹는 거나 이런 거랑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관련이 있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게 예. 우리가 입이나 이렇게 혀를 이렇게 물고 계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이를 꽉 물고 계시는 습관이 있으신 예.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상성으로 카카가 됩니다. 그러면 예. 하얗게 선으로 보이거든요. 약간 흉터처럼 생겨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계 오래 차고 있으면 예. 자국 생기듯이 예, 반지 예. 자국 생기듯이 예. 이를 꽉 물고 있으면 그게 이제 치아 자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얗게 선처럼 이렇게 하나가 딱 보이니까 네. 이게 평평태선이 아닌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예. 이렇게 물러서 생기는 각하는 음. 오른쪽 왼쪽 똑같이 다 생기고요. 그렇겠네요. 네, 예. 똑같이 생기고 선으로 예.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선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혀에도 예. 이렇게 치아 자국처럼 음. 생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혀로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네. 선이 이렇게 쫙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곽하, 외상성 곽하가 된 거고요. 그 모양 이 모양 그대로 자국이 남겠군요. 예, 일직선으로 느껴지시죠. 네. 그거 말고 평평태선 같은 음. 경우에는 아까 이 사진상으로 보듯이 이렇게 네. 선으로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거미줄 같기도 약간 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편평태선 이 어려운 이름의 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간혹 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평평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암병소로 보는데요. 예.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한 예. 20%, 3% 예.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음. 이게 잘 암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예. 근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암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얘기 드리는데 예.
그렇게 암으로 발전하는 가능성 말씀드렸다시피 낮습니다. 예. 예. 그리고 평평대선이 있는 환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구내염에서 구강암까지 지금 왔는데 구강암은 선생님 그러면 구내염은 우리가 워낙 흔히 이제 보는 거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거라 이게 어느 경우에 어떤 경우에 그러면 구강암을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1주에서 2주 지나면 다 낫거든요. 예. 거의 다. 예. 근데 2주 이상 지속돼도 계속 안 낫고 네. 궤양이 있거나 네. 궤양 부위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만졌을 때 네. 딱딱한 덩어리 같은 게 느껴지는 경우. 예. 그다음에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네. 보면 그리고 피가 많이 나거나 네. 그다음에 악취가 나거나 예. 그다음에 우리가 혀나 턱을 움직였을 때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럽거나 그다음에 이게 림프절로 전이가 많이 돼서 네. 목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는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는 구강암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다 먼저 알고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이게 일반적인 증상이랑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궤양도 점점 커지고 예. 안 낫고 예. 그다음에 뭐 이게 피가 나니까 입에 좀 찝찝한 느낌도 많이 드신다 이러고 오시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 이게 구강암도 선생님 발암 물질 같은 게 있습니까? 뭐 헬리코박터균 뭐 이런 식으로 발암 물질이 있나요? 이제 발암 물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방사선이나 이런 건 방사선. 담하고 뭐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예. 평평세포 쪽 피부암 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외선 같은 경우에도 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예. 원인자로 보는데요. 예. 제일 흔한 거 술, 담배. 술, 담배. 술, 담배. 예. 술, 담배 하시면 한 예. 20-30배 예.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안에 보철물 같은 거 들어가면 예. 그 보철물에 의한 기계적 자극 계속적으로 이제 자극이 가해지면 그렇겠죠. 이제, 암으로 발전하는 가능성도 좀 예. 있고요. 예. 뭐 대부분 뭐 암이 그렇다시피 예. 뭐 스트레스, 예. 뭐 술, 담배 이런 예.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잇몸 뭐 이 혀 입천장 중에 가장 흔한 건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혀 쪽이 예. 가장 흔한가요? 네, 혀가 예. 가장 흔하고요. 예.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전체 암의 한 0.2%. 전체적으로 볼 땐 작은데. 네, 예. 그렇죠. 1년에 뭐 1000케이스도 안 일어나는 케이스니까 예. 그 발견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네. 말도 그 발생하는 부위 중에 가장 흔한 건 혀. 혀. 네. 그리고 이제 구강암이 발생하면 우리가 경부 림프절 이제 많이 전이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원발성으로 멀리 전이되는 경우에는 폐가 1차적으로 네. 많이 전이되는데 예.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다. 폐암 하면은 거의 뭐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구강암이 흔치는 않은데 예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입안에 생기면 예. 제거를 하게 되면 말도 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식사하는 것도 불편해지고 예. 그다음에 이 코 이런 쪽과 다 연결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암을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면 네. 그 주변 구조물도 같이 사라지게 될 거니까. 다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턱뼈에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예. 턱뼈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딸린 신경들도 다 제거되니까 뭐 예. 안면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많이 소실되고 그다음에 씹는 기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소실되고 하죠. 그러고 보니까 주변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경부 쪽에 이렇게 많이 생기면 예. 이제 경부로 가는 혈관 빼고 거의 다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목 쪽에 이런 데 완전히 다 이쪽 부분 다 제거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구강암의 치료는 일단 1번이 수술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일단 해야지 일단 정확하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CT나 MRI 찍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직 검사해서 악성 양성 이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보통 하는데 수술은 우리가 그 암을 분류를 하잖아요. 예. 1, 2, 3, 4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한 1, 2기 정도 이렇게 3기까지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요. 예. 4기가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제거가 힘드니까 그냥 화학적 항암 치료해서 암 크기 줄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쪽이 많죠.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무서워서 흔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평소에 이게 암일 수도 있다, 암 초기일 수도 있다,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어떤 증상이나 이런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 봐둬야 할 그런 변화들이 있나요? 구강암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2주 지나도 안 나으면 2주 지나도 안 나는 거. 네. 일단 한번 치과 가셔서 상의 한번 해보시는 게 네. 제일 중요하죠. 예,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건강검진을 위해서라도 그거보다 조금 더 자주 치과를 방문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네. 원래 예전엔 6개월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 하시라고 보내드렸는데 예.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1년에 한 번 되니까 예. 1년에 한 번 정도 치과 검진 받으시면 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네.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가끔 칫솔질 하다가 예. 거울로 입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 예. 보내드리고요. 혹시 무슨 궤양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네. 흰 줄이 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하도 입안을 안 들여다 보니까 예. 외골중이라고 해서 이제 뼈가 서서히 자라는 그런 양성 종양 같은 게 있거든요. 입안에서 뼈가 자라요? 예, 턱뼈가 턱뼈가요. 서서히 예. 자라는. 예. 근데 그거는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어느 날 뭐가 많이 자라니까 암이 아닌가 하고 오시는데 예. 대부분 그건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 이게 뭐 너무 보기 싫거나 네. 틀니를 할 때 이게 뼈가 너무 걸리면 예. 뼈를 좀 잘라주는 그런 수식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입안에 변화가 있는지 네. 거울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 선생님 덕분에 그 입안에서 이렇게 많은 질환들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입안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칫솔질 한번 하실 때 거울 한 번씩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입안을. 네, 입안 그렇죠.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보내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혹시 구강암이 의심된다면 예. 치과 병원에 가시면 네. 구강내과랑 구강아간면외과랑 이런 전문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과들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보내드리고요. 네. 우리가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경우에는 뭐 구강암 발생 빈도도 많이 높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 치주 질환도 많이 일으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주, 금연 예. 이런 거 좀 하시면 예. 건강하게 구강 관리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십니다. 치과 선생님께서도 술과 담배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입안의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김병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구내염의 이 원인들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헤르페스성 구내염이건 아프터성 구내염이건 알아봤더니 보통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문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몸을 혹사하도록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무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수면 시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